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대신 한신더유 리저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한다면, 자, 보시다시피 지하철, 이거 대전이죠. 대전은 광역시다. 대전은 광역시고 광역시에는 지하철역이 있겠죠. 그래서 중앙로역이 가깝다. 뭐 KTX 대전역이 근처에 있다. 뭐 그런 식이고, 그 옆에 뭐 영화관이라든지 마트 있다. 시장 있다. 그리고 초중고 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주변에 당연히 공원들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도에서 딱 보시다시피 있는 위치를 본다면 대전이죠. 결국에 대전이다라는 거예요. 대전역, 서대전역 이거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앙로역 딱 보이죠. 중구청역 딱 보이잖아요. 아, 대전에 있는 중구에 있는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있는 위치죠. 이제 짓겠다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죠. 중앙로역까지. 그러면 딱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1km선 이렇게 그어놨겠죠. 그러면 500m는 아니고 한 그래도 이렇게 걸어가면 그래도 한 800m 정도 나오는 곳이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역세권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여지는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가격이. 그래서 나와 있는 가격이 840이죠. 840에서 4억 7,900만 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4억 7,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4억 7,800만 원은 2021년도에 점수가 5.2라는 거예요. 5.2. 5.2라는 건 무엇이냐면 광역시가 6점대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울 가격의 60% 이하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하고 가까우면 좀 더 비싼 가격이고 역하고 좀 멀어지면 그보다 아래 점수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5.2로 나와 있다는 거는 그래요. 어느 정도 역과의 거리감은 분양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나 4.9 점수였다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한 2천만 원, 2,800만 원 정도 더 쌌다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4억 5천 정도. 그렇다면 웬만한 광역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겠죠. 여기서 이제 고개를 못 끄덕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일 거예요. 그러나 정규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죠. 이 정도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40대 정규직 부부들께서는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도 여기 있고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럼 과거에 뭐 이 지역이죠. 우리가 대전, 서원화동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중구청이 있는 바로 이쪽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의 어떤 아파트들은 과연 어땠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게 이제 미르마을 아파트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서대전 내거리역에서 좀 더 가까워 보이죠. 여기는 여기 중앙 좀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보자면 미르마을 있죠. 미르마을에서 2006년도죠. 2006년도 준공연도가 2005년이니까 2006년도 가격대를 보면 사람들이 2006년, 2007년에 얼마에 이것을 매매했냐면 1억 8,500에 매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1억 8,500으로 매매했다는 거는 5.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가격에 몇 퍼센트 정도로 거래했냐면 60% 이하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가격이 아까 5.2보다 높죠. 그럴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60% 이하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게 맞다면, 우리가 이곳이 광역시가 맞고 역세권 아파트가 맞다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정도 밴드권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지금 2020년, 2021년에 들어온 영역들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즉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니까 당연히 통화량 늘어났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와 줬다라는 거죠. 즉 어쨌든 사람들 이 지역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역시는 60% 이하대로 사는 게 맞다 정도로 우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이죠. 중구청이 있는 바로 이 지역은, 여기 끼어 있는 지역은 5.7 이하 정도로 보면 뭐 상관이 없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는 거고, 당연히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도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
리저브는 우리가 5.2에서 본 거죠. 그럼 이 영역에서 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우린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찌되건 굉장히 말이 많죠. 정부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관리들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재벌들이 잘못했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당시에 미르 아파트가 미르 아파트가 이제 분양됐고 입주된 거죠. 입주됐을 때가 이제 이 당시였던 거죠. 이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서 지금은 어느 당시냐면 이 당시죠. 이 당시. 그러니까 이만큼이 성장한 거죠. 대략적으로 1만 달러가 더 성장했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 1만 달러, 1년, 10년 단위 1만 달러씩 올린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그 1만 달러의 힘이 바로 이 힘이죠. 대한민국이 어떤 30년 동안 성장한 거 10년 안에 또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성장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4차 혁명 얘기가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가서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 사업에 내가 또 진출하고 내가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과거에는 인공지능 얘기가 안 나왔죠. 1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 그거 인정해주는 단계. 그 정도 대한민국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올랐냐 부동산 가격이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성장했다는 걸로 모든 게 말이 되냐? 맞아요. 모든 게 말이 되는데 그 경제가 성장하면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소득이 올라요. 가계소득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 또 3.1절이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본다면 일본의 여기 경제 성장률을 보이죠. 이게 재팬이요. 재팬의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이렇게 막 올라오는 폭이 보일 거예요. 이 폭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폭이. 그래서 1995년도 그 지점부터 이게 횡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1990년도까지 엄청난 가파른 성장, 그다음 1995년도까지 그 가속도로 가다가 이게 옆으로 흐르는 모습이 보이죠. 일본의 모습 딱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모습을 다시 일본의 신규 졸업자 초임이죠. 초임을 딱 가서 본다면 그거 놀랍게도 그거죠. 보시다시피 76년도부터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막 올라가는 게 보이다가 1995년도부터 꺾이잖아요. 그 옆으로 가는 게 보이죠. 아, 그렇구나. 경제 성장률이 안 가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안 오르구나. 우린 여기서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가계소득이 안 늘어나구나라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안 늘어나구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오구나. 이 말은 무엇이다? 가계소득이 정체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1995년도죠. 1995년도에 초밥, 도시락, 주먹밥의 가격 추이가 이 지점을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놀랍게도 물가가 어떻게 되다? 물가가 안 오르더라. 내 남편이 월급이 이거밖에 안 받아서 사장님이 더 안 올려주신대. 사장님이 힘드시대. 그래 그럼 여보 그러면 여보 월급 여보 그 용돈도 이거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밖에 안 되더라. 그런 거죠. 여보가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우리 여보의 월급을 올려줘야죠. 내가 우리 여보의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용돈을 올려주죠. 그 용돈이 올려줘야 좀 더 비싼 도시락도 팔아보고 주먹밥도 팔아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기도 어렵더라. 근데 그게 쭉 되고 있는데 신축은 계속 지어지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축 가격이 어쩌더라? 옆으로 횡보하더라. 그러면 구축 가격들이 어떻게 되더라? 힘을 못 쓰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대전을 보고 봤을 때 대전에 내가 책을 쓰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제 대전에서 내 투자를 해서 해갖고 한두 채 성공하셔갖고 이제 막 책을 내요. 누가? 대략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들이 안 것처럼 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대전 초박이었는데요. 다른 지역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얼마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났던. 그러나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서 저는 대전에 대장주를 샀죠. 그런데 뭐 6개월 만에 가격이 더블을 쳐버렸어요.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해서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시차가 다른 건 맞아요. 시차가 다른 건 맞는데 그래서 수요의 공급이고 대전은 저평가돼 있어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 모든 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게 왜 영향을 받냐면 이런 거죠. 대전에 국민은행 다니고 있어요. 대전 국민은행을 다니고 있다고요. 대전에 국민은행을 다니고 있어요. 광주의 국민은행을 다니고 있고 부산의 국민은행을 다니고 있다고요. 자, 전라도 저 자빨 새끼들. 전라도 저 자빨 새끼들은 국민은행 사장이 야, 저 전라도 자빨. 야, 쟤 월급 우리 평균 5천이야. 야, 전라도는 3천만 줘. 야, 저 부산 우빨. 야, 저기 태극기 세력들 저 본고지. 야, 저기 월급 3천만 줘. 충청도. 충청도는요. 이쪽도 붙었다가 저쪽도 붙었다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야, 6천 줘. 이러면 뭐 수요가 어떻고 여기를 보고 이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이 말이 안 나오죠. 이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대전에 있는 지점에 다니시는 대전의 국민은행 직원 5년차 6천 연봉, 광역시 6편 6천, 광주 부산 6천 6천 하니까 분양가가 똑같은 거야. 거래 가격이 똑같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서울은 본사 직원은 다르죠. 지점 직원하고 본사가 똑같아. 저 강남입니다. 서초구 센터장입니다. 서초구 센터장님. 저희 유튜브 한번 나와주시죠. 우리 뭐더라 KBS 나오셔서 금융에 대해서 좀 말해주시고 경제에 대해 말씀해주고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에 있는 지점장들은 그러지가 않죠. 그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는 10억이고 어디는 6억이고 어디는 4억이고 다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찌됐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리 서초구 센터장이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 4천 갑니다 해봤자 지방에서 좀 잘라야 되겠어요 인원들. 그러면 그게 어떻게 4천 가요? 어떻게 코스피가 4천 가? 못 가죠. 못 가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대졸들의 초임이 옆으로 그냥 흐른다. 앞으로 10년 동안 옆으로 오는데 어떻게 4천을 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시락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요? 옆으로 휜데.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실은 무엇이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요즘 금리 인상 그런 얘기도 있죠. 금리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들에서 어떤 이제 미달이 나온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미달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굉장히 안 좋지만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안 좋지만 그래도 4차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거겠죠. 4차 혁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기차라는 자율주행 차들이 4차 혁명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 4차 혁명이라는 것도 산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2천억 정도 하고 지금 그런 거죠. 수소차 만드는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 가면 2천억밖에 안 해요. 이 회사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런 회사들이 2조짜리 회사 기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4차 혁명이라는 게 별게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북한에서 또 사람들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 사람들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인구는 유지될 수 있겠죠. 아니면 출산율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결국엔 출산율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연 감소율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뭐든지 평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또 4만 달러를 향해서 갈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산다는 거는 4만 달러 갈 거라고 베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08년도다 2013년 그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시대를 맞이했죠. 부동산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산가치도 화폐 가치가 어쩌다 2배 이상이었던 그런 지점들에서는 자산가치가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만 달러에 지어서 3만 달러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월급 200 주다가 300 주니까 그만큼 와서 샀다라는 거예요. 월급 200 주니까 2000포인트였는데 월급을 300 주니까 3000포인트 갔다는 거죠. 그 3000포인트 사람들이 4000포인트 가자 해도 사람들이 월급이 안 돼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바로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과거 2008년도 그때처럼.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폭등 막 하면서 사람들 막 기분 좋고 그런 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가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시기는 무슨 시기다 하면 굉장히 급등한 곳들 많죠. 뭐 그런 지역들이 과거 굉장히 사람들이 하우스푸어 얘기가 나왔던 바로 그런 지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우스푸어가 나왔던 바로 그런 지점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사는 모습 똑같다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죠. 뭐 300대 아니면 뭐 200대 아니면 그냥 과반수 다 몰아줬고 뭐 3대 1의 경 있잖아요. 뭐 여기 60%인데 지지율 60%, 여기 25% 정도 지지율은 이것도 점점 맞춰 가잖아요. 이 현실이 그런다. 바로 그 시절 우리가 그런 거죠. 이명박 그 당시 시절 그런 시절과 어쩔 수 없다 현실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4만 달러로 갈 거를 믿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4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볼 때 또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3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분양 가격은 어찌되었건 서울 가격의 60% 이하로 나와 있다. 그런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광역시 아파트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서 약간 좀 멀리 감이 있는데 어,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그냥 광역시 아파트다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광역시 아파트다. 네, 오늘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